집중 잘해보세요. 자, 3.1운동인데 이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이 일본의 그런 일본의 그런 무단 통치에 맞서서 정말 전 국민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하자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근데 3.1운동 배우기 전에 여러분 교과서 50쪽 을 보면은 오늘 51쪽인데 그럼 선생님 50쪽 안 가르치셨는데요 할 거야. 교과서 50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1910년대 독립운동이라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히 지금 딱 간단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교과서 50쪽에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 지도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대에 무단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일제 통치에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에 가서 조선인들이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마을을 만들고 학교를 만드셨어요.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군사학교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1910년대 일제 만행에 맞서기 위해서 만주와 연해주에 가서 독립운동했다. 이게 그런 말과 단체들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자세하게 안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이거 가르치면 여러분 다 외울까봐 좀 부담이 될까봐 이 정도로만 하는 건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거 아마 꼼꼼하게 가르치시고 배워야 될 거야. 꼼꼼하게. 그리고 삼원고에는 신흥 강수가 있고 마을이는 경학사다. 북만주에는 서동서숙이라는 학교가 있고 서동서숙이라는 마을이 있고 명동학교가 학교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외울 수도 있어. 선생님도 어릴 때 이거 다 외웠거든. 만주에 무슨 학교 있고 독립운동기지 마을 다 외웠는데, 그때 하나 걱정되는 게 이렇게 단체가 많아. 역사 암기할 게 이렇게 많아. 짜증나. 막 이러지 말고, 그래도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한 번씩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1910년대 정말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가 한 분 계셔. 바로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아마 선생님 저번 영상 봉원호 전투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왜 대단하시냐면은 이회영 선생님의 조상이,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오성과 한음이라는 동화 같은 거 들어봤나요? 네. 그치, 들어봤죠? 오성과 한음. 둘이 친구. 어렸을 때 오성과 한음이라는 어떤 두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되게 똑똑하고 장난기도 많아서 막 장난치고 놀았는데 훗날 조선의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거기서 나오는 오성의 이향로라는 사람인데, 그 이향로의 직계 자손이 이회영 선생님이야. 이향로는 조선의 제3을 지냈던 사람의 명의죠. 그러니까 이 이회영 선생님은 가문이 엄청나게 조선시대 때부터 유명했던 가문인데, 이회영 선생님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당할 것 같으니까 형제들을 모읍니다. 이 형제를 딱 모아. 이 형제를 딱 모아서, 형제들, 우리가 조선인 대대로 조선이라는 나라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명예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나라를 뺏길 것 같다. 일본에 뺏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 힘을 쓰자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땅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마을을 만들고 군사학교를 만들었어. 그때 여러분 그 만든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인데, 왜 영화 암살에 조진영 그 캐릭터 있거든. 이제 속사포였나? 이 조진영 캐릭터가 있는데 대사 중에 이렇게 나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아니오라는 대사가 있거든. 이 사람이 진짜 재밌게 봤는데.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나와. 그때 이회영 선생님이 만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였고, 이회영 선생님은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팔고 독립운동을 힘쓰셨는데, 이때 팔았던 재산을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00억 정도 되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때 이회영 선생님이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워낙 싼 값을 빨리 팔았을 땅을, 그래서 제대로만 팔았으면 한 2조는 받았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힘쓰셨는데, 거기서 부자라고 해서 떵떵거리가 산 게 아니라 똑같이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사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싹보다. 진짜 싹부자였죠. 근데 거기서 정말 똑같이 사죠. 독립운동가들처럼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하시고, 심지어 이회영 선생님의 동생은 만주에서 굶어 돌아가요. 배고파서. 그 정도로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제 이회영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제 66세가 되셨어. 이제 한 1930년대 때 이제 나이가 66세, 60살이 넘으셨는데,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당시에 독립운동 자금을 받으러 갈 묘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이
내가 직접 가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말려.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십니까? 뭐 지금이야 66세면 다들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80, 90 엄청 고령이지. 근데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지금 이러다 큰일 납니다. 지금 만주 추운데 어디 가십니까? 한 거야. 이혜영 선생님께서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아마 나를 독립운동가로 체포하지 않을 거야. 더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친일파 밀정에 의해 고발을 당해서 체포당하죠. 감옥에 끌려가죠. 근데 아들이 이제 발 둥둥거리는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체포당하면 어쩌지 했는데 다음날 신문기사에 조선인 노인이 감옥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야. 아들들이 딱 그 기사를 보고 설마 하고 간 거야 감옥에. 아버지 만나러 갔더니 목을 메고 자살한 노인이 이회영 선생님이래. 아들들이 시신을 달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미 화상을 해서 뼈가루를 줍니다. 유골을. 그러니까 이때 왜 일본은 급하게 화장을 했냐? 훗날에 같이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회영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체포를 당하신 이후에 계속 독립운동을 이제 얘기한 거야. 절대 막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심하게 고문을 합니다. 심하게 얼굴에 기타를 맞으시다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고문을 못 견디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황급하게 시신을 불 태워서 이제 화상시키는데 정말 최후까지 목숨을 다하시면서까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분이고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를 욕할 수 있는 거야. 너랑 같은 시대와 상황 속에 너랑 다른 삶을 살던 분이 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너는 잘못한 행동을 한 거다 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이회영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이회영 선생님 오늘 그럼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회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이 이회영 선생님처럼 3.1운동에 참여를 하셨어.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앞에 사람들이 3.1운동을 하기 위해 모여있어. 여러분이었다면 참여했을 것 같아? 아니요. 솔직히 선생님도 나였으면 내가 3.1운동이 일어났다? 나할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있게 대답 못하겠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가 먼저 들었거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때 정말 3.1운동 전 국민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어떤 친구는 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한 친구도 있고 잘 모르겠다 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때 전 국민이 참여했는데 그만큼 이때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결심을 하시고 가신 거죠. 그분들의 그런 행동이 정말 큰 결심을 보이고 대단하셨던 거다. 자, 그럼 3.1운동이 왜 일어났나? 그래서 3.1절을 우리가 기리는 건데 왜 일어났는지도 볼게. 왜 일어났는지. 우선 일본의 그런 1910년대 무사통치기 때문이지. 일본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제 치하에 우리가 살고 싶지 않다 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건데 결정적으로 배경이 된 사건 아까 잠깐 사진에 나왔던 이 사람 때문이야. 뜬금없지? 외국인이 3.1운동에 왜일까? 이 사람이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줬어. 왜 줬냐? 때는 바야흐로 1918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어요. 다음까지. 자,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아직 안 배웠지? 세계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면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가졌어. 이때 뒤늦게 제국주의 국가로 된 게 독일이야. 독일이 식민지를 먹으려고 했더니 이미 영국이랑 프랑스가 삭슬이 간 거야. 독일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싸웁니다. 식민지를 갖기 위해서. 그게 제1차 대전의 배경이었어. 큰 배경이고 실제로 왜 일어났냐면 여기 뭐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울 거야. 아무튼 세계 1차 대전이 식민지를 갖기 위해 서로 싸운 거야. 이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프랑스, 영국이 연합을 맺어서 싸워. 연맹을 맺어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할게? 프랑스. 맞아. 프랑스와 영국이랑 미국이 이깁니다. 1차 대전에서 이겨. 이겨. 독일이 졌어. 그래서 프랑스, 영국, 미국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독일이 졌는데 독일이 갖고 있던 식민지 어떻게 하지? 라고 회의를 한 거야. 그 회의의 결과 윌슨 미국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야 독일이 갖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은 민족이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해라. 이걸 주장해. 즉 독일의 식민지 민족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독립하라는 거죠. 더 이상 식민지를 받지 말고 독립하세요라는 거예요. 독립하세요라는 거. 그러자 독일과 이탈리아 등
패전국들 식민지가 독립하기 시작해.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 거야. 야, 지금 독일의 식민지들이 독립한데, 야, 우리나라 독립할 때 된 거 아니야? 우리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독립에 대한 막 열망이 막 피어오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민족 자결주의는 독일 같은 1차 대전에서 진 나라들의 식민지에만 해당이 돼. 당시에 일본은 1차 대전에서 끝나기 직전 독일을 공격했거든. 그래서 일본은 승전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해당이 안 돼.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독립에 대한 열망이 피어나왔고, 여기 계신 분 김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신데 당시에 신한청년당이라는 소속의 독립단체였는데, 이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 선생님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냅니다.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외교관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부당하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독립시켜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배경 볼게요. 당시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미 독립운동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것도 일본 한복판에서.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던 일본 유학생들이 2월 8일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을 왜 해야 되는가 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러자 한반도에서도 지금 일본의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외쳤다고 한다. 우리라고 왜 가만히 있냐? 부끄럽지 않은가? 하면서 우리도 거국적으로 전국민이 독립운동합시다 라는 움직임이 펼쳐지죠. 그러면 왜 하필 3월 1일이냐? 왜 하필 3월 1일이 기대인가? 이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구지? 고종황제. 고종황제가 돌아가셨는데 3월 1일이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래서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맞춰서 전 국민이 장례식에 추모하러 올 거 아니야. 이 추모식에 독립운동 만세를 외칩시다 했는데, 이때 전 국민이 참여한 이유가 뭐였냐? 더 분노한 사건이 있었어. 바로 고종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야, 고종 전하가 일본이 독을 먹여 죽였대 라는 소문이 전 국민 사이에서 퍼져. 왜 퍼졌냐면 고종이 돌아가기 직전까지 너무 건강하셨어. 일단 너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이때 신하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의사가 와서 시신을 수습해야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의문이 있는 게, 그 당시 교육을 보니까 의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옷을 벗기 위해 수의를 입혀야 되잖아. 그 수의를 입히려고 옷을 벗기려고 봤더니 몸이 부풀어 올라서 옷을 못 벗겼다는 얘기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원래 죽으면은 몸이 붓고 수축이 돼야 되잖아. 근데 고종은 반대로 몸이 부풀어 올랐어. 이 말은 몸 안에서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났고 독살된 게 아니냐라는 설이 이제 퍼지게 돼,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당시 국민들이 일본이 고종을 죽였다. 그러면 분노가 끌어올리게 되고 3.1절에 우리가 다 같이 만세 시위를 합시다 라고 한 거야. 그럼 전개를 볼게요. 어떻게 전개되었냐. 첫 번째, 당시의 3.1운동을 민족대표 33인 민족대표라는 사람들이 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국민 여러분, 3월 1일에 맞춰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3.1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시다 라고 해서 3월 1일에 태화관이라는 식당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독립선언서인데 좀 이따 한번 읽어볼까? 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 글이요. 여기서 이 글을 작성하고 원래 계획은 종로에 나가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예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행보를 하십니다. 뭐냐면 경찰서에 자수를 하죠. 당시에 태화관이라는 데서 독립을 왜 해야 되는가? 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경찰서에 자수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들은 왜 자수를 했을까? 왜 시민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3.1운동에 참여한 게 아니라 왜 따로 자수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 이 당시 그 사람들의 기록을 쭉 보고 나서 이때 이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서울에.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사건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분들끼리 그냥 얘기를 하고 자수를 했다. 너무 크게 벌어지면 일본 사람들이 심해질까봐 자수를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때 서울에 모였던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거지. 아니, 오늘 민족대표가 나와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 어디 갔지? 안 나와. 근데 이분들을 찾아보니까 경찰서에 이미 자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냥 해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우리가 모인 대로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당시에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 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처음으로 3.1운동, 3월 1일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3.1운동은 전국민 참여를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만큼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 용기가 했던 이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부당하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파란 점이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3.1운동은 총 1692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1910년부터 3월부터 4월까지 정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게 이 3.1운동인데 이때 일본은 이 3.1운동을 정말 무력으로 당시 일제가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 당시에 일본은 무차별하게 이걸 진압을 했죠. 이때 대표적으로 3.1운동을 주도했던 학생 운동가 누구였지? 유관순 열사인데 최근에 기사도 났더라고. 이거 여러분 많이 아는 친구도 있던데 이 얼굴이 좀 약간 좌우대칭이 잘 안 맞으시잖아. 그게 유관순 열사가 체포되기 전에 워낙 많이 구타를 당하셔가지고 구워 계신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이거 복원한 사진도 있었는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복원 사진 보여줘. 구글에 한번 잠깐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붓기를 빼고 이런 미소 짓기 바꿨더라고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서 이화 여자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어. 근데 이때 만세를 3.1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고향 천안에 내려가서 천안의 병천의 아우네 장터에서 3.1운동에 참여하십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은 일본인 진압 때문에 총칼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유관순 열사는 체포로 돼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오는데 여기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가본 사람이 네. 개인적으로 가본 거야? 네. 학교에서 그거 가봤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좀 올해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여기 가려고 했어. 학생들이랑 같이 여러분 몇 명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는데 좀 안타까워. 왜냐면은 선생님 여기 가본 지가 5년 최근에 갔다 와서 선생님도 한 5년 전이었나? 그때 최근에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좀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진짜 여기 안 왔지? 라는 후회가 좀 많이 들었어. 왜냐면은 여기 가보면은 진짜 독립운동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선생님이 갔을 때가 3월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날씨야.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있어서 좀 덥고 그리고 춥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수감관에 들어갔다? 너무 추워. 진짜 추웠어. 햇빛이 하나도 안 들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이 수감동 한 방이 크기가 한 교실의 4분의 1 정도 방이야. 여기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한 방에 있었습니다. 누울 수도 없었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돌아가면서 눕거나 앉아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서 있어서 걸어다니는 거야. 왜냐면 가만히 서 있으면은 사람 피가 안 도니까 계속 여기서 돌아다니거나 돌아가면서 잠도 자고 막 정말 인권이라는 게 없었지. 일본이 무자비하게 3.1운동을 정말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여기였어. 여기 가보시면 알겠는데 여기 방에 가면은 네모나 사진들 다 보이죠. 이게 유관순 열사의 수감증인데 당시 여기 수감되셨던 사람들의 입적사항이 적힌 수감증이 여기 다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힘썼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장소였는데 유관순 열사는 정말 대단하신 게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셨는데도 불구하고 3월절,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지난 지 1년 만에 1920년 3월 1일을 맞이해서 3.1운동 1주년을 맞이해서 감옥 안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감옥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시다가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결국엔 돌아가세요. 출소를 며칠 앞두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때 이화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그 이화 여자 고등학교와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야. 그래서 이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학생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시신을 묻을 수 있게 시신을 달라라고 합니다. 안 줘. 일본이 못 준다. 네, 왜냐면은 정말 모진 고문을 했으니까 시신에 다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안 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너네 이 시신 안 주면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발할 거야 하니까 그제서야 주는데 시신을
요만한 석유통에 남았습니다. 나무통.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굉장히 좀 훼손된 상태로 이제 넘겨진 거지. 그만큼 끔찍하게 공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렇게 숭고한 삶을 사셨던 유관순 열사의 삶에서 알아봤는데 이런 유관순 열사 말고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무력 진압에 의해 희생을 당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어.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제암리라는 말 여기 천국에서 한 30분이면 가면 돼. 제암리라고 그래서 화성에 제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여기 제암리 순국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장소냐?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일본이 3.1운동이 이렇게 전국에서 일어나니까 학살합니다. 왜냐면은 너네 3.1운동 하지 마. 하면 다 죽일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을을 막 불태우고 사람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대표적으로 제암리가 있는데 이때 제암리에 사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가. 여러분 다 교회로 모이세요. 교회 가도 그 다음에 교회를 불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막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막 아버지, 막 할아버지 다 뛰쳐나오겠지. 뛰쳐나오면은 밖에서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학살해버려요. 이게 제암리 학살 사건인데 이러한 마을이 아마 더 있었을 거야. 일본이 이 3.1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독특한 만행을 저지르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이러한 일본의 만행이 이때 지나가던 캐나다 기자, 서커필드라는 기자였는데 이 기자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런 장소를 본 거야. 일본이 사람들을 가두고 불태우는 걸 목격한 거야. 그래서 이 화제의 잿더미가 된 교회를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으로 알리게 돼. 그래서 일본은 되게 비판을 받지. 아무튼 정말 일본은 3년 진압하기 위해서 정말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장소에 있어요. 자, 이렇게 3.1운동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운동인데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정말 전 국민이 참여합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참여해요. 특히 왜냐하면 그 당시 학생들이 이렇게 일본 교사들 몰래서 태극기 같은 거 막 몰래 막 찍고 국민을 나눠주고 막 3.1운동 위에 우리가 힘쓰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전 국민이 참여했던 우리나라 정말 큰 운동이었고 그러니까 이때 이 3.1운동의 결과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1919년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 수립되게 됩니다. 왜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줬냐? 그전에는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따로하고 만주에서 따로하고 연해수에서 따로하고 일본,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냥 따로따로 했었어요. 독립운동 단체들이 따로따로 활동하는데 이때 3.1운동을 다 목격한 거야.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저항에 맞서서 전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다더라. 이러한 독립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의에서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상의에서 이렇게 임시정부 요원들이 모이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을 딱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문구야.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법 독립돼 있어요. 즉 우리나라 첫 시작을 이 3.1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던 사건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놀랍니다. 일본도 야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조선을 일제가 원래는 우리가 무슨 통치했지? 무단 통치했지. 강압적으로 누르기만 했더니 조선에서 반발이 너무 컸다. 그 국제적으로 일본이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아. 무단 통치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 자, 조선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문화적으로 통치할게요. 그래서 통치 방식이 변화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인권도 챙겨주고 여러분의 그런 생활을 좀 우리가 좀 보살펴 줄게요 하면서 문화 통치를 한다 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더 악랄하고 교활한 방식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마지막 전 세계 독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전 세계. 특히 중국의 오사운동. 중국에서도 일본에 저항해서 우리나라판 3.1운동처럼 오사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당시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었어. 근데 중국 정부가 일본보다 약하니까 일본이
야 중국 땅 줘, 땅 주고 돈 줘, 돈 주고 막 달라면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민들이 야 지금 식민지배 당하는 조선에서도 3.1운동 일어났는데 왜 우리라고 그냥 가만히 있냐? 우리도 일본에 저항을 하자. 내가 그래서 중국 전 국민이 참여했던 오사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점, 영향. 그리고 저 멀리 인도에도 이 3.1운동 소식이 들려. 그래서 인도에 독립운동가 시인이었던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시를 지었어. 동방의 등불이라는. 빛나는 동쪽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은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라는 시인데 여기서 말한 동방의 등불이 어디 나라일까? 타고르라는 시인이 세상이 식민지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3.1운동을 했다더라. 우리도 영국과 맞서 싸웁시다 하면서 이러한 시도 지을 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내용 정리하면은 3.1운동은 정말 전 국민이 참여를 했고 일제 무단 통치에 맞서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을 하자라는 배경 속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말 우리나라는 무참히 진압을 했고 그 결과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줬고 일본도 무단에서 무단 통치를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에 영향을 줬다는 점 하면서 노트 검사할게요. 수고했습니다.